네, 지금까지 이 국회 입법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이제 총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 국회 입법 과정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입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해 있다라는 겁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는 점에서 사실상 상임위는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사 단계는 사실 이 쟁점 법안을 둘러싼 원내 정당 간 입법 갈등이 가장 심하게 표출되는 그런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 입법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입법 단계입니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가결되기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140.8일이었어요.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기간이 82%인 115.3일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법안이 전체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그 전체 시간을 쭉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임위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이 굉장히 그 법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상임위 심사가 무력화될 수 있는 절차도 이제는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정당 간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입법 교착이 상임위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그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꺼내서 본회의에 바로 부의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이제 제도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건 신속 처리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를 자동적으로 건너뛰게 되어 있어요. 다음 입법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이 입법 교착, 상임위원회 내에서 그런 갈등들이 발생해서 입법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요런 제도들을 통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도 이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은 제13대 국회 이래로 국회 관행으로 자리 잡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예요. 예.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는 뭐예요?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에요. 예. 원내 교섭단체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13대 국회 이후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회 운영이나 뭐 모든 관련된 사안들은 이제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관행으로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 이것도 결국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그 상임위에 있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사 요 3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떤 갈등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면 원내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정당 간 합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입법 교착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